세 번째 과목입니다. 세 번째 과목은 바로 인간공학과 시스템 안전입니다. 알아둘 게 있어요. 사람들은 시스템을 하는 거. 시스템을 항상 생각할 게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과 기계를 연결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래서 맨 머신 시스템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맨 머신 시스템. 그래서 시스템 안전인데 우선 41번째 보니까 역시 세 번째 과목이니까 41번째 시작해서 끝 문제는 60번이 됩니다. 인체의 관절이에요. 관절. 사람의 관절 이렇게 있는데 관절 중에서 경첩이에요. 경첩. 이걸 조금만 생각해보면 의사가 아니라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첩, 문에 경첩 달아야 열고 닫히잖아요. 유일하게 경첩은요, 팔하고 다리 관절밖에 없어요. 이게 경첩 관절이라고 하죠. 구편 바로 뭐요? 손목이 아니고 엉덩도 아니고 어깨도 아니고 유일하게 뭐 굽어지는 거는 팔굽 관절. 딱 경첩이 이렇게 되잖아요. 경첩 관절. 이게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그림으로도 제가 하나 찾아서 구했습니다. 이 경첩 관절은요, 바로 이런 거죠. 이렇게 위팔과 이게 좌뼈라고 그러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의 축을 따라 구분하고 펼 수 있는 관절, 얘 팔꿈치 관절이 되겠고요. 위팔뼈 둥근 끝부분이 좌뼈 이거요. 둥근 끝부분이 좌뼈에 완전히 뭐 링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경첩이죠. 쉽게 이런 것보다는 우리 문 닫고 열게 해서 뭘 따라야 돼? 경첩을 따라야죠. 이런 거. 그 다음 42번째가 되겠습니다. 시스템이요. 너무 쉬워요. 수명 주기에 있어서 예비위원소 처음 시작할 때 구상할 때 이루어지는 단계 답을 가르쳐줬네요. 바로 오늘 PHA는 바로 구상 단계에서 하는 거고 SAHA는 정의 단계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상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면 개발까지가 이루어지는 걸 가지고 FHA 요거 바로 그 뒤에 또 나올 거예요. 그 다음 개발 단계에서 하는 걸 하자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운전은 평가 시점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 우리 교재 3-77쪽 그림으로도 잘 만들어 놨고 2016년 5월 8일, 2018년 8월 19일 날 또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번 시험에 9월 15일 날 문제 44번에서 이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바로 FHA가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된 문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두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43번째입니다. 100분 동안요 8kcal per minute로 수행하는 삽질 작업을 해야 하는 40살의 남성 노동자에게 제공돼야 할 적합한 휴식 시간은 얼마냐. 이거는 뮤렐의 공식적인 뮤렐의 공식이 바로 이거예요. 휴식 시간은 E-1.5분의 60 갈로 열고 E-5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대로 집어내면 되죠. 바로 100분 동안 8kcal이니까 E는 작업 시의 평균 에너지 소비량이고 킬로칼로리니까 그대로 집어넣으면 바로 8 집어넣고 8 집어넣고 끝났잖아요. 몇 분? 100분 동안이니까. 요거는 60분이었지만 알아둘 게 있어요. 100분이라고 100을 집어 항상 요것만 생각하면 돼. 항상 우리는 60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100일이니까 하면 46.15분이 되겠어요. 조금 이건 어떻게 침착해야 됩니다. 침착. 자꾸 이렇게 60을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업 시 평균 에너지 소비량이 킬로칼로리 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역시 100분이라는 것, 총 작업 시간 1.5kcal라는 것은 휴식 시간 중에 에너지 소비량이고 5kcal는 기초 대사량을 포함한 보통 작업에 대한 평균. 이거는 단 60분일 때 적용한다는 거. 우리 교재 2-30에 휴식에 대한 것도 있고요. 2016년 연속으로 5월 8일과 10월 1일에 출제됐었습니다. 44번째죠. 42번에서 이야기했어요. 결함수 분석 FH의 적용 단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시스템의 구성에서부터 개발까지 요거 세 개죠. 리을이 되겠네요. 바로 리을. 바로 어디에서 확인했어요? 우리는 문제 바로 여기서 확인을 했습니다. 한 문제로서 두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FH를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FH는 분업입니다. 분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분담설을 위한 서브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조정하는 거고요. 각각의 서브 시스템이 전 시스템 안전성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는 분석 기법이 바로 FHA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3-78쪽에 되어 있지만 2018년 역시 어디에서 42번에서 양옆에 이렇게 서로 확인하게 편집을 했습니다. 45번째 FTA예요. 왓슨이 만들었지. FTA는 결함수 분석법이에요. FTA 재해사례 연구소에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할 사항은 뭐야? 역시 뭐니 해도 타압 사상이 돼야 돼요. 타압 사상.
탑 사상을 선정한다면 뭐야? 바로 두 번째는 사상마다의 재해 원인을 구분하고 개선 계획을 작성, 마지막에 FT들을 작성. 여기 만들어도 해설해도 첫째, FTA의 재해 사례 연구소 1단계는 탑 사상이다. 우리는 일반적인 재해 사례 연구소는 1과목이다. 전제 조건이 있었죠. 이렇게 탑 사상의 선정, 사상마다의 재해 원인 및 요인을 규명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FT들을 작성. 제가 착각했네요. FT들을 작성하고 네 번째는 개선 계획을 작성. 다섯 번째 개선안을 실시 계획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요 대단히 찍어보냅니다. 왜 강의하다 틀리냐고요. 저도 틀려야 되는 게 아니고 가끔씩 틀릴 수도. 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막 이걸 가지고 강의에 엔진이 내고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않고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가급적 공부도 물 흐르듯이 이렇게 합니다. 가끔씩 그래서 제가 너무 정확하게 명쾌하게 잘하면 야 대단하다 이거보다는 와 저렇게 안 틀려야 되나. 저도 가끔씩 실수할 때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재 3-96쪽에 있고요. 바로 2016년 10월 1일도 2017년 3월 5일 날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역시 FT대요. FTA에서 활용하는 최소 컷셋, 다른 말 미니멀 컷셋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이요. 미니멀 컷셋이라는 것은요. 원래는 컷셋 중에 다 컷셋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배제하고 남는 컷셋을 미니멀 컷셋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보충학습에 제가 만들어 주었는데요. 최소 패스셋하고 구별할 수 있어요. 최소 패스셋이라는 것은 요거죠. 어떤 고장의 실수를 일으키지 않으면 재해는 일어나지 않은 즉 시스템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게 패스셋이고요. 다 컷셋을 다 없애보고 남는 걸 가지고 하는 걸 미니멀 컷셋 이렇게만 잘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미니멀은요. 어떤 고장이나 실수를 일으키게 하면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결국은 시스템 위험성에 반대로 말하면 안전성이 되겠죠. 표시하는 거예요. 다 컷셋 요것만 잘 핵심이에요. 컷셋 중 다 컷셋을 배제하고 남은 컷셋. 그 다음 최소 패스는 시스템의 신뢰성. 어떤 고장의 실수를 일으키지 않으면 재해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스템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것은 미니멀 바로 패스셋. 그 다음에 다 컷셋을 배제하고 남은 컷셋은 최소 컷. 항상 시험 문제는 요 말과 요 말이 두 개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3-97쪽에 합격 날개, 합격 예측을 잘 만들어 두었지만 바로 2017년 5월 7일, 2018년 9월 23일, 2003월 4일, 2010년 4월 28일 날도 기사, 산업기사 연속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47번째입니다. 조도입니다. 조도는요. 조도에 관련된 척도의 용어적이 틀린 것은 조도는 거리가 증가할 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맞죠? 그 다음에 칸델라는 단위 시간당 한 발광점으로부터 되는 비트의 에너지 양 맞는 말이죠. 룩스라는 것은 1칸델라의 전광후 1m 떨어진 구면에 비추는 광어 밀도입니다. 램버트라는 것은요. 완전 발산음이 반사하는 표준에 이걸 잘 보세요. 반사하는 표준에 뭐라고 되나? 촛불로 요걸 짧으면 1m의 거리에 가는 1m가 아니고 바로 요거는 1cm이고 촛불을 써가지고 1m 엄청 많죠. 1cm의 거리에서 조명될 때의 조도와 같은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램버트라는 것은 완전 발산 또는 반사하는 포면이 1m가 아니고 얼마? 1cm의 거리에서 표준 촛불로 조명될 때의 조도와 같은 방법을 램버트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우리 교재 3-56조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잘 있습니다. 48번째입니다. 우리 2번에서 나왔나요? 예비 위험 분석이에요. pH 식별된 사고의 범주는요. 카테고리죠. 네 가지 사고가 있어요. 첫째 카테고리는 중대 있죠. 한계적이 있습니다. 파국적 수용 가능 이런 게 없어요. 바로 식별된 사고의 1, 2, 3 이제 4이 되죠. 그래서 파국적, 중대를 다른 말로 위기적, 한계적, 무시, 수용 가능 이런 거 답은 4번 이렇게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9번째인데요. 불대수에 관계되는 거죠. 불대수에. 불대수는요. 바로 A의 A는 A가 되는 거죠. 법칙이니까요. 법칙 A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A 바 B 바는 다시 A 바 B 바로 더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A 더하기 A 바 B는 A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B는요. A 곱하기 B가 아니고 이거는 뭐냐 하면 반드시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뭐가 돼야 돼? A가 되겠지. 이건 교환 법칙에 해당되는 거. 답은 바로 4번이 잘못된 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3-76 엄청 상세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50번입니다. 50번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알아도 요거는 1차 금속 제조업입니다. 1차 금속 제조업의 유해위험 방지계획 첨부해야 할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단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는 제외한다. 요거 5번 요거는 포함을 시키자. 이거는 여기에서 바로 1차 금속 제조업을 할 때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어느 거냐 이 말이에요. 첫째, 기계 설비의 배치 도면 맞아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각 측면, 평면도 해야 됩니다. 위생시설물 설치 및 바로 뭐냐 하면 관리 대책이에요. 여기 봐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1차 금속 제조업은 위생시설 설치라든지 관리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그래서 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가끔씩 실기 필답형에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서류 단 1차 금속 제조업 때 제출 서류 4가지를 쓰셔도 잘 나옵니다. 이 내용 역시 3-113쪽에 합격 날개 합격 예치도 있고 정보 확실하게 어디 있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21조의 제출 서류는 나와 있으면 또 그뿐 아닙니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서류 제출 기간은요. 해당 작업 시작 전에 15일 전에 단 건설업일 때는 공사 뭡니까?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에 하지만 작업 시작 전날까지 하루 전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 건설업이고 일반 제조업은 15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51번째입니다. 부품의 성능이 시스템 목표다 기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부품 배치의 원칙에 해당되는 거. 우선순위를 원래 하는 것은요. 중요성의 원칙과 사용 빈도의 원칙이 다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알아도 이 목표다 기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부품 배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를 할 때는 뭐냐면 당연히 중요성의 원칙이 우선 제1번이 돼요. 여기 보면 중요성의 원칙은 일반적인 위치 결정하는 방법이지만 부품을 작동하는 성능이 체계의 목표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 반드시 기여한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성의 원칙이 되겠고요. 사용 빈도의 원칙은 일반적인 위치 결정은 맞지만 부품을 사용한 빈도에 따라 우선순위 그러니까 빈도에 따라 할 때는 말 그대로 빈도고 기여도에 따라 할 때는 중요성이에요. 그러나 기능별 배치의 원칙과 사용 순서의 원칙은 배치 결정이 하는 그러나 기능적으로 관련된 부품을 표시 장치라든지 조정 장치를 모아서 배치할 때 기능별 배치. 그다음에 사용 순서는 사용 순서에 따라 장치들을 가까이에서 배치하는 걸 우리는 사용 순서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우리 3-42쪽에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2017년 9월 23일 산업기사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52번입니다. 일반적인 하학설비 안전성 평가 세프티 어세스먼트 문건 절차에 대한 안전대책 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사실 이거는 어려워요. 왜 어렵냐 그러면 우리는 세프티 어세스먼트 6단계 그럼 제1단계 관계자료의 정비, 2단계 정성적 평가, 3단계 정량적 평가, 4단계 안전대책, 5단계 FTAM 평가, 그 다음에 6단계 재평가 이래 했는데 여기는 뭐냐면 4단계 안전대책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답은 위험도의 평가 이게 답인데 보전이라든지 관리적 대책 이런 것은 다 4단계 특혜, 설비에 대한 관한 대책, 그 다음에 위험 등급 3등급 설비에 관한 대책, 관리적 대책은 적정한 인원 배치, 보전, 안전교육 다 포함되고 그래서 위험도 평가는 포함이 되죠. 답은 1번인데 이 문제는 좀 어려워요. 이거는 처음 나온 문제인데 우리 교재 3-116번에 있습니다. 이걸 처음에 하니까 잘 기억이 안 되고 이 내용을 다 모르니까 항상 이거는 답으로 기억해도 돼요. 왜?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답으로 기억이 된다. 뭐로? 눈으로 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3번째입니다. 수공부의 설계의 기본 원리로 틀린 것은요. 수공부는 손으로 이렇게 잡고 하는 공부는 양손잡이를 모두 고려하여서 당연하죠. 손잡이가 가장 중요하지 손이니까. 둘째, 손바닥 부위에 압박을 주는 손잡이 형태로 설계한다는데 야 손잡이 형태로 하되 압박을 주면 되겠어?
읽어볼 필요도 없다는 거. 이거는 압박 주지 않은 가장 편안한 자세를 잡아요. 답은 2번이 나왔고요. 손잡이 길이는 통상 95% 남성은 손폭을 기준으로 하고요. 동력 공구 손잡이 최소 2손가락 이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공구의 설계 원칙을 본다면 손목을 곧게 펼 수 있도록 손목의 팔이 일직선이 가장 이상적이 일직선이 가장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구분이 힘들잖아요. 둘째, 손가락을 지나친 반복 동작 하지 않는데 왜? 검지에 지나친 사용은 방아쇠잖아요. 이렇게 방아쇠 단계 그죠? 해가지고 이거는 무감각증이라든지 방아쇠 손가락 증세를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일종의 이것도 있잖아. 방아쇠 이래 꼬꾸라져서 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셋째, 손바닥에 압력이 가하지 않도록 접촉 면적을 크게 해야 돼. 왜? 신경과 혈관장애 이거는 무감각증 떨림 현상이 올 수 있어요. 그 밖에 설계 원칙은 반드시 안전이죠. 안전 측면을 고려한 디자인 해야 되고 적절한 장갑을 또 사용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고 왼손잡이라든지 장애인을 위한 배려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공구의 무게를 줄이고 균형을 유지, 가급적 가볍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교재 3-64쪽에 있습니다. 또 2016년 5월 8일에는 산업기사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54번입니다. 뭐 이거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옥스포드 지수죠. 습고온도가 23도씨에 검고온도가 31도씨일 때 옥스포드 지수 또는 건습지수죠. 옥스포드 지수 WD 또는 건습지수 0.85W. W니까 습구죠. 습구가 얼마? 23을 곱하면 되겠네. 맞네요. 그 다음 건구 0.15D니까 D로 건습 지수는 얼마냐? 31. 이렇게 하니까 24.2도씨가 되겠습니다. 답은 바로 24.2도씨 3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가 한다? 공식을 알면 내가 손으로 할 수도 있지만 암산을 할 수 누가 해? 반드시 그래서 시험장에는 뭐를 가져간다? 계산기를 가져가야 된다. 55번입니다. 사실 인간의 장점, 기계의 장점인데요. 인간이 현존하는 기계를 능가하는 기능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기계보다 못한 게 어느 거냐 이런 뜻. 첫째, 원칙을 적용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관찰을 통해서 특수하고 연역적, 특수화 이런 말 뭐 이거는 기계가 하는 거죠. 연역적. 인간은 기납적, 기계는 뭐다? 연역적. 틀려. 이거는 기계가 우수한 게. 답은 2번이고요. 주위의 이상을 예기치 못한 사건들을 감지할 수 있어요. 왜냐 하면 느낌이 있죠. 느낌. 어떤 운영법이 실패할 경우 새로운 다른 방법도 선택할 수 있는 누구다? 인간이. 기계는 실패하면 멈춰버리죠. 바로 인간이 현존하는 능가하는 기계는요. 저에너지 자극을 감지한다든지 느낌 같은 걸 막 이런 거는 복잡 다양한 자기 형태 식별한다든지 예기치 못한 사건을 감지하는 바로 느낌 예감입니다. 다양한 정보를 장시간 기억하고 필요시 내용을 해상하는 기능이라든지 관찰 일반을 기납적으로 추리하는 기능, 원칙을 적용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 어떤 운영을 실패할 경우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융통성이 있는 것이 바로 인간만이 유일하게 융통성이 있죠. 그 다음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의사결정, 상황적인 요구에 따라 적응적인 결정, 비상사태, 응기응변 능력도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주관적으로 추산하고 평가하는 기능이 또 있어요. 문제 해결에 있어서 자기만의 개성, 독창력을 발휘하는 것은 역시 인간입니다. 가부화 상태에서는 안에 중요한 것만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죠. 우리 교재 3-8, 3-19도 있고 2018년 4월 28일 기사 18년 8월 19일 또 기사로 출제됐었습니다. 이번 시험도 나올 수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56번입니다. 작업 설계예요. 작업 설계의 철학적으로 철학입니다. 철학적으로 고려할 사항 중 작업 만족도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없는 작업 만족도를 얻기 위한 철학적 수단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작업 감소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답이 벌써 나왔어요. 그래서 작업 순환, 작업 확대, 작업 윤택이가 바로 철학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작업 만족도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57번입니다. 기에 대한 겁니다. 중위 소골 고막의 진동을요, 내이어 나는 창에서 전달하는 과정, 음파의 압력은 이거 기억해야 돼. 이거는 보면 22배로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중위 소골은요, 고막의 진동을 내어 나는 창에 전달하는 떨림 현상을 말해요. 음파의 압력은 무려 몇 배? 22배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3-61 합격락의 합격 예측에 있고요. 2015년 5월 31일 날 산업기사에도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58번째입니다. 양립성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양립성은요. 기능 양립성에는 없죠. 운동 양립성, 개념 양립성, 공간 양립성 등이 있습니다. 조금 더 보면요. 양식 양립성까지 네 가지. 양립이라는 거 어떻게 함께 가자는 또 양극이 아니에요.
양입은 함께 가자 이런 뜻을 기억하면 되겠고 종류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18년 3월 4일 날 2018년 4월 28일 날 기사 산업기사 동시에 출제됐습니다. 2018년 8월 19일도 기사에 출제됐었습니다. 59번째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에서 발생 가능한 응급조치에 대한 중 성격이 다른 것은 쉽게 말해 3개는 같고 1개는 틀리다 이 말이에요. 조작자가 표지 라벨을 잘못 읽어 틀린 거 확인했는데 잘못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면 실행인데 커미션 에러죠. 실행을 했는데 자기 실수를 했어. 확인했는데 실수를 했어. 안 한 게 아니에요. 말 들었어요. 둘째, 조작자가 극도로 높은 압력 발생에 처음 60초 이내에 올바르게 행동을 못하였다. 극도로 높은 압력 때문에 처음 60초 이내에는 올바르게 행동을 못한다. 확인했는데 60초 이후에 했어. 이거는 역시 했지만 실수를 했죠. 네 번째, 조작자는 절차 단계 중 마지막 점검 목록인 수동 점검비를 적절한 형태로 복귀시키지 않았다.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하면 오미션이라 이거 가지고 생략이라 답은 이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조작자가 하나의 절차에서 2단계 긴밀하게 결부된 별분자 하나를 올바르게 조작하지 못했다. 하긴 했는데 못하였다. 그럼 바로 이게 1번과 2번과 3번은 뭐예요? 바로 실행해라. 이걸 가지고 커미션해라. 자기 실수를 말하는 거죠. 직무의 불확실한 수행이고요. 3번은 조작자가 절차 마지막 점검 수동 점검별로 적절한 형태로 복귀시키지 안 해뿌는 걸 바로 이걸 가지고 오미션 에러죠. 부작위 실수, 직무 또는 어떤 단계를 수행치 않은 걸 가지고 누락으로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3-31배로도 있습니다. 60번입니다. 60번은요. 형광등의 물체의 거리가 50cm예요. 강도가 30FL일 때 반사율은 건데 원래 반사율은요. 조명분의 강산 발산도예요. 근데 여기서 풀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이걸로 조던을 먼저 구해야 되죠. 조던은 거리의 자성분의 강도가 되잖아요. 그래 거리의 자성이 얼마예요? 50이죠. 50의 자성이에요. 50의 자성분의 강도가 얼마예요? 강도가 30이니까. 그래 여기 하면 반드시 2500 나누기 30으로 하면 얼마 나오면 하면 0.0012 정도가 나와요. 0.0012 정도. 0.01 그러면 다시 강산 발산도가 얼마요? 그러니까 조명은 바로 얼마요? 0.012죠. 강성 발전되는 30이요. 그래서 30을 0.01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면 약 2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여러분이 계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2018년 9월 15일 날 제4회입니다. 4번째 과목인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까지 했습니다. 다음에는요. 4번째 과목입니다. 이제 전문적인 안전, 시공이 있죠. 다음 시간에는 정말 새로운 집을 짓는 기분으로 더 새롭게 확신적으로 여러분의 안전한 합격으로 제가 여러분을 바로 합격으로 모시겠습니다.